오늘 자기소개서와 면접 입시 설명회를 맡게 된 강사 최승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면접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면접 특징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기에 모자이크가 잘 안 보이시죠? 모자이크 잘 안 보입니다. 학생부만 갖고는 모자이크 완성이 안 됩니다. 자기소개서와 면접이 좀 도와주면 학생부와 자소서 면접이 합해지면 저렇게 여성의 모습 모자이크 완성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처럼 코로나19처럼 올해 학생부 양과 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자소서 면접이 학생부 독해에 많은 도움을 줄 걸로 믿습니다. 이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주탄생이라는 특강을 들었다. 이거는 올해 고3 기준으로 7번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에 써 있겠죠. 학생부예요. 그 다음에 제 밑에 보면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읽었다. 이건 9번 독서활동에 써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학교생활기록부는 선생님들의 주관적 평가보다는 학생의 학교활동과 연계활동 위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7번과 9번을 평가자들 전임사정관이나 위촉사정관님들이 연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우주에 대한 호기심은 독서로 이어졌다. 이런 식으로 팩트를 학생부에 써 있는 팩트를 스토리로 연결하는 거. 이걸 우리는 말로 하면 면접이고 글로 쓰면 자소서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팩트와 사실의 나열이죠. 그죠? 팩트의 나열인데 이 팩트를 연계하고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 자소서다. 학생부에 한 단어만 써 있거나 한 줄만 써 있고 이런 내용들을 자소서나 면접을 통해서 스토리로 확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소서와 면접의 기능입니다. 먼저 자소서 면접에 앞서서 그럼 어디 가서 자료를 찾느냐? 말 그대로 어디 가서 찾는 거죠. 어디 가에서 자료를 찾는 겁니다. 저도 이 어디가라는 대입정보 포털에서 많은 면접 자소서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학과 홈페이지입니다.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소서와 면접, 그다음에 선생님들 학생부 기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희 학교 제가 한 3년 전쯤에 상담했던 저희 학교 인문계 1등 학생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쓴다고 했거든요. 한번 같이 살펴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살펴보니까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을 굉장히 많이 배우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신문방송학과인 것 같은데 이과가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학생도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배우는지 몰랐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 이과 1등 학생이 화학생물공학부를 썼는데 이 학생 사실 물리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교육과정을 살펴보니까 물리화학, 양자역학, 화공연력학 이런 과목들을 물리가 베이스된 과목들을 배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소서 면접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커리큘럼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커리큘럼 확인하지 않으면 자소서 자기가 관련 학과가 정체성을 알 수가 없고 전공 적합성을 알 수가 없어요. 자소서와 면접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뭐 동국대 사례를 갖고 오긴 했지만 전공 가이드북 또는 학과 가이드북이라고 표현되는 책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국대는 3종 세트가 나와 있죠. 학교로 보내주더라고요. 네. 서울대학 학종 가이드북. 저도 서울대 오늘 면접 관련된 얘기할 때 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책자를 보고 준비했습니다. 자소서 면접 준비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매우 유용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전년도 면접 문제는 뭐였는지, 출제 기준은 뭔지, 출처는 뭔지, 예시 답안은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학마다 면접 기출 문제를 모아놓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 문항 해설부터 아주 자세히 담긴 것이 뭐냐면 입학처 홈페이지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라고 돼 있거든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떠 있고요. 대학들이 다 올리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대학마다 쓰려는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를 꼭 확인하시고 저는 서울대 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죠. 사실 면접이라는 게 말 잘하는 애들 뽑는다는 굉장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그래서 메러비안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청각적 요소, 아주 믿음직한 목소리, 억양, 끊을 땐 끊고 이을 땐 잊고 하는 거, 시각적 요소, 웃는 모습, 부드러운 눈빛, 시선 처리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태도가 말을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죠? 청각적 요소, 시각적 요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하면 돼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면접을 바로 가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부모님하고 선생님들하고 반드시 연습해야 됩니다.
처음 3초가 합격을 좌우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럼 면접은 과연 영향력이 있느냐? 모 대학교 면접 단계별 전형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1단계 3배수 안에 꼴찌에 들었어요. 6.1%입니다. 이 학생이 3배수에 가서는 면접을 잘 봐서 21%로 합격권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1배수에 들었던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은 68%에서 43%로 줄었죠. 60에서 40% 줄죠. 이게 면접이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오히려 대학의 고민은 면접에서 너무 많이 뒤집히니까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은. 면접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전형 요소다. 꼭 기억하시고 준비 잘합시다. 자, 블라인드 면접 올해 화두죠. 블라인드 면접은 올해 화두입니다. 그래서 이름 가려지고요. 학교 이름 가려지고요. 수험번호 당연히 가번호로 부여되고요. 출신 고교 가려집니다. 이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되고 있다. 블라인드 처리된다.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는 면접 대상자들 이렇게 가운을 입혔는데요. 예전에 장난감 가운을 입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남이 입던 옷 입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택을 채워준다든가 팔목에 팔찌를 채워준다든가 이런 형태로 변한다고 그러네요. 참고하시고요. 실제 작년 사례 좀 제가 들고 왔습니다. 부모, 직업, 직장명, 직위 질문 불가합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1차 경고했대요. 학생 이름 말했네? 부모님 지금 말하면 안 되는데 경고하고 2차 때 또 말하면 뇌박점 부여했답니다. 예. 교과 지식에서 질문하는 경우요.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개념 질문하면 안 되고요. 서류에 기재된 활동 및 내용과 관련된 개념 질문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 요소 외의 모의고사 몇 등급이야? 이런 거 안 됩니다. 영어로 한번 자기소개해봐. 이런 거 안 됩니다. 교육환경 어느 지역에서 왔어?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고요. 토익 몇 점이야? 이런 말 물어보면 안 되죠. 사전 준비입니다. 모집 요강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요약본 보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신분증 인정 범위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장 직인이 안 찍혀 있거나 뭐 이런 것들 있죠. 종이로 되어 있는 학생증 인정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정 범위 확실히 확인하시고요. 교복을 입고 가는 거는 그 학교를 드러내는 거니까 이게 사실 불법인데 일부 대학에서 이 교복 입고 가도 된다는 대학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장 규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기 시에 지정된 시간까지 미리 좀 일찍 가셔야 됩니다. 미리 일찍 가서 화장실도 좀 가시고, 그죠? 좀 마음을 좀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있어야 됩니다. 교복 및 군복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스티커 부착이나 뭐 별도의 상의 착용하거나 이렇게 택을 채워줍니다. 유의사항 반드시 그 입학처 사정관이나 직원분들이 와서 설명하거든요. 귀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올해는 저는요 자소서와 면접이 말 잘하거나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의사항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소서 면접뿐만 아니라 서류까지 블라인드 평가가 확대됐기 때문에 올해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면접 중에 진행형 안내에 따라 면접을 치르고요. 그다음 면접 중에 자기소개 해봐. 하고 싶은 말 해봐. 이랬을 때 자기 이름을 말한다던가 그다음에 자기 학교 활동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학교 이름이 들어간 지역사회와 이름이 들어간 말을 한다던가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특정 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에 그저 출신 고교를 유추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무슨 뭐 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학교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학교에서 연습해야 됩니다. 지원자 이름, 수험번호, 출신고교, 부모의 실명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자신의 이름 뭐 이런 거 안 되고 프로그램 수상명에 학교 이름이나 지역 이름이 연계가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면접 후에 나 못 본 것 같아. 그냥 가야지 하고 탁 문 닫고 간 애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궁금하니까 압박 질문한 겁니다. 오히려 궁금하지 않으면 면접 질문 별로 안 나가요. 너 잘생겼네, 인상 좋네. 이런 애는 오히려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계속 했을 경우에 관심 있으니까 한 거죠. 의사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고요. 정중하게 인사하고 퇴실하는 겁니다. 소지품 받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류 기반 면접에서 정말 인사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망설임이 느껴지거나 말로만 하거나 무표정하거나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별로 좋지 않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돌아서서 걸어 들어가 인사하고 의자에 앉고 질문에 답하고 마무리 인사하고 뒤돌아서 걸어 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이 컨택트 합니다. 평가적 아이 컨택 한 다음에 웃으세요. 그 다음에 인사말을 한 다음에 숙이는 겁니다. 인사말 강도 딱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고 상체 숙이시고
튕겨져 나오시 마시고 한 1초간 머문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딱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 컨택 스마일. 이게 기본입니다. 인사의 기본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면접 현장의 모습. 문을 들어서면서 목례로 애를 갖춥니다. 밝은 미소 연출하고요. 의자 위치까지 자신감 있게 이렇게 손 막 붙이고 어색하게 걷지 말고 자신감 있게 걷는 겁니다. 첫인사, 면접관을 보고 밝은 미소 지어주시고요. 고든 자세 유지하시고 한 45도로 정정하게 인사하면 되겠습니다. 아이 컨택 하는 게 어렵다면 눈 마주치기가 어색하면 뭐 미간이나 뭐 인중 뭐 여기 턱까지도 괜찮고 그래도 좀 부담되면 뭐 넥타이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이 넥타이 매듭까지 정도는 괜찮은데 그 밑으로는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면접관이 여러 명, 한 3명 정도 앉아 있거든요. 너무 한 명만 보지 마시고요. 좀 가끔 이렇게 옆에 좌우도 좀 살펴주시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전체를 좀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고요. 정확하고 분명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답변하면 되시고요. 결론 먼저 얘기해야 까먹지 않거든요. 서류 기반 면접에서는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분이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 먼저 얘기하시는 거, 우리 두괄식, 연역식 방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다고 막 답을 외운 걸로만 다다다다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답변하지 마시고 중요한 내용일 때는 좀 포즈, PAUS에 좀 약간 끊어줍니다. 중요한 내용일 때는. 제 장점은 이렇게 한번 딱 쉬어주는 거죠. 그리고 딱 말하는 거죠. 한번 포즈, PAUSE, 포즈 잠깐 멈출 때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그다음에 제스처 같은 경우도 배꼽 밑에서 하지 마시고요. 배꼽 위에서 해야 신뢰가 안 됩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강조해줘도 되고요. 무조건 이렇게 잊지 말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하고 다이얼로그 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바른 자세로 서서 구령하셔서 안녕하십니까? 이제 안녕하십니까? 아니죠?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입실과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걸어나가면 되시고요. 퇴시로 나 못 봤어. 이거 어떻게 막 이렇게 짜증내지 마시고 다 들립니다. 하시고요. 면접에서 아주 전설적인 얘기가 있죠. 퇴실을 할 때 문 닫고 불을 끄고 간 학생이 있었대요. 학생부에 보니까 되게 성실하다고 써 있었는데 와, 언행일치. 합격.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 세 단계 잘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이 뭐죠? 기반, 베이스.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포트폴리오가 기반이 된, 베이스가 된 면접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대부분이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자, 서울대 걸로 구별하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균형 선발, 이거는 이제 일괄합산 면접 30%가 들어가는 대학은 서류 기반 면접이고요. 서울대 일반 전형 2단계 면접 구술고사가 100%가 들어가요. 이거는 제시문이 있어요. 이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영, 경제는 수학도 나와요. 이런 문제, 이게 제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다대일 면접. 저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좌장입니다. 좌장. 이분이 제일 나이가 드셨잖아요. 이분이 좌장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 좀 풀어줄 겁니다. 긴장을. 그죠? 옆에 계신 분은 입학사정관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다대일 면접. 그죠? 평가자가 많고 면접자가 1, 다대일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대부분이 다대일 면접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합니다. 근데 의외로 이 면접관과 면접자 위치가 되게 가까워요. 그래서 긴장이 되죠. 다대다 면접. 여러 명의 면접관과 여러 명의 면접자. 이거는 전문대학교, 그다음에 교대, 그다음에 뭐 육사나 이런 특수 목적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이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긴장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게 긴장될까요? 다대일이야, 다대다야. 학생 여러분 어떤 게 긴장될 것 같아요? 다대다에서는 옆에 저 친구가 잘 못 말했어. 쟤처럼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컨닝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다대일 면접은 여러 면접관이 압박 질문하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힘들죠. 그죠? 사실 학교 수업 시간에도 발표하는 것도 힘든데 전혀 모르는 분들한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죠. 네, 서류 기반 면접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지원 동기, 장단점, 학업 계획, 졸업 후 진로 계획, 이런 거 물어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한 학과, 대학교에 대해서 정보 조사하고 가야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 100% 알아야 됩니다. 경영학과 관련다. A라는 대학교 경영학과 가는데 경영학과에서 커리큘럼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가면 안 되죠. 그 대학에 독특한 뭐 연구지원 프로그램이 있나, 뭐 공학 인증 프로그램이 있다, 뭐 철학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유학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거 말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 보는 건데 이 핸드폰 제일 좋은 거예요. 핸드폰으로 찍으면 제일 좋아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친구 뒤에서 면접하는 친구한테 나 찍어달라고 하는 거죠. 자소서 조금 이따 배우는데요. 자소서 똑같아요. 글이 안 되면은 친구하고요, 학생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이렇게 녹음해 주는 거예요. 너 이 프로그램 했는데 왜 참여했어?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왔어? 배우 느낀 점 뭐야?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녹음하는 거죠. 자소도 똑같아요. 면접도 자신의 모습을 녹화해 보는 게 좋다. 이게 서류 기반 면접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우리 대교협 어디가 프로그램에서 충분히 자료 찾을 수도 있고, 그죠? 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컵식 가서 할 수 있고, 패스트푸드점 가서 할 수 있고, 엄마 아빠도 할 수 있고. 서류 기반 면접은 전교 모든 일반고나 특목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거 물어볼까요? 땡땡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 활동이 뭐야? 라고 교수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교내 프로그램이 많은데 알고리즘에서 설명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네, 땡땡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알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면접 빈출 질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교과형에서는 싫어하는 과목과 좋아하는 과목 물어보겠죠. 그 이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가장 많이 물어봅니다. 이 학과 좋아한다고 자소 썼네. 이 학과 성적이 좋은데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예, 동아리도 기억에 남는 동아리가 뭐야? 네, 구체적 네 역할은 뭐야? 동아리에서 네 역할은 뭐였어? 두 번째, 봉사활동. 인상 깊었던 봉사활동은 뭐야? 봉사활동의 네 역할은 뭐였어? 진로활동. 진로 관련 활동은 이제 학생부 진로활동 특기상이 한 700자 정도 써 있거나 그 다른 교과 세특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겠죠. 진로활동 중에 이걸 했네. 네 진로에 이게 영향을 줬어?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수상 경력. 이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준비했어? 그 과정 중에서 배운 게 뭐야? 독서. 전공과 관련해서 깊게 읽은 책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질문들을 서류 기반 면접에 물어보는 거야. 출결. 이게 무단 결석이 많네, 학생. 무단 결석이 많은데 이유가 뭐야? 질병 결석이 시험 기간 이후에 집중돼 있네. 이유가 뭐야? 체력이 안 좋나? 행동 시스템 종합의견. 태도를 물어보는 거죠. 이러한 태도나 뭐 반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한번 얘기해 봐. 본인의 단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단점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단점 얘기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단점이나 약점을 물어볼 때는 치명적인 단점, 약점 말하면 안 돼요. 저 집 나갔었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친구들이 저 되게 싫어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러지 말고 극복 가능한 문제 해결 과정을 쓰고 극복 가정한. 전 성격이 너무 꼼꼼해서 친구들이 피곤해요. 단점 같지만 장점 같습니다. 극복 가능한 장점, 문제 해결을 했던 단점들. 그래서 치명적인 약점이나 단점 말하지 말고요. 극복을 했던 단점이나 약점을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해결 과정을 개선 과정을 쓰면 됩니다. 이거 중요하네요. 애들은 왜 떨까? 서류 기반 면접의 이 구조화를 외우면 떨지 않습니다. 이런 세팅이 된다는 거를 면접의 일련의 과정이 이런 질문이 된다는 거 알면 긴장하지 않죠. 도입은 아까 그 앉아 있었던 그 교수님이 좌장이에요. 아이스 브레이킹. 너 어디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너 어디 왔어? 이런 질문 이제 못 하겠네요. 선생님들 실수하잖아요. 봐봐요. 그런 질문 하지 않고 긴장 완화하는 거, 긴장 완화를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먹었어? 지하철 타고 왔어? 뭐 이렇게 긴장 완화해 주는 거. 요즘 재밌게 본 영화 뭐야?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냥 본 질문 던집니다. 본 질문 던지고요. 마무리 질문. 이게 정말 조심해야겠어. 올해는 자기 소개해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라. 이게 마지막 질문 많이 나가는데 이때 자기 이름이나 학교나 지역 이름을 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지금 저 말이 가장 중요하네요. 마지막에 할 때 자기 이름 말하지 않기, 학교 이름 말하지 않기. 그다음에 면접관이 저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추가 질문을 4개나 던졌네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 이게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영어 교육과에 질문했는데 특별한 학습 경험이 있어? 수능 영어 절대 배경에 대한 말해봐. 이런 식으로 5개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점을 극복하기 힘들었던 사례를 얘기해봐. 9가지를 했어요. 보통 서류 기반 면접에 시간이 5분에서 길게는 20분까지 되거든요. 보통 한 10분 이쪽 저쪽인데 5문제 이상을 물어볼 수 있지만 저렇게 후속 질문으로 다 채울 수도 있어요. 봉사활동 경험이 있네?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떤 계기로 갔어? 봉사활동에서 뭘 배웠어? 뭘 느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볼까요? 지원 동기 말해봐. 그러니까 에어사이언스 프로젝트를 말했어. 그러니까 면접관이 에어사이언스 프로젝트가 뭐야? 풍동실험장치로 설명하니까 풍동실험장치 어떻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실수한 거죠. 지원자가. 관련 서적을 찾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되게 추상적으로 말했죠. 관련 서적이 뭐죠? 여러 번이 뭐죠?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또 걸립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또 물어봐요.
그래서 계속 꼬리 질문, 후속 질문이라고 하고요. 연계 질문이라고도 하고요. 그죠? 예, 추가 질문이라고도 합니다. 서류 기반 면접의 핵심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이 있는 것이, 답변에 합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 질문, 후속 질문, 꼬리 질문에 대한 명료하고 명징한 답변이 합격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집에서 친구들하고 할 때도 반드시 꼬리 질문, 후속 질문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답변 하나, 질문 하나 하는 거는 그냥 하나만 안 한 거예요. 하나만 안 한 거예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혹시 유튜브 보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모의 면접을 세팅하실 때 이렇게 질문 하나, 답변 하나 이게 아니라 후속 질문, 꼬리 질문, 연계 질문을 만들어라. 이게 핵심이다. 서류 기반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제출 서류 숙지 반드시 해야 되죠. 학생부, 자소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이런 거. 예상 질문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 준비할 수 있죠. 뭐 지원 동기 100% 나오겠죠. 그다음에 전공 분야에 대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된 거. 다른 전공 몰라도 돼요. 자기 전공과 관련된 시사 이슈적인 한 최근 3년 동안의 시사 이슈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게 좋죠. 꼼꼼하게 서류 보시고요. 요직 분명히 파악하고 오시고요. 좀 잘 요직 파악이 안 되면 그냥 솔직히 물어봅니다.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이게 계속되면 안 되겠지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고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대답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는 겁니다. 자신감 90%고요. 단정함. 여기 사복 입었네요. 왜? 블라인드 때문에 교복 입고 가면 안 되니까. 의사소통. 내가 배울 교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려고 하자. 의사소통이 굉장히 다이얼로그 하자. 다이얼로그. 독백하면 안 돼요. 의사소통 하려는 거죠. 예, 이런 많이 틀린 거. 자소서의 것이다. 면접에 같아요. 정말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자신 없어 보이잖아요. 학생부 종합 경쟁률이 논술 경쟁률 따라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것이다. 같아요 하면 되게 자신 없어 보이죠. 자소서의 것이다. 면접에 같아요라는 말을 쓰면 떨어질 것 같아요. 선생님. 농담입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넘어가겠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 제시문을 베이스한다. 그러니까 논술. 말로 하는 논술이다. 서울대 거 들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보면 면접이라고 해서 면접인 거 알지? 제시문만 보면 논술이에요. 논술. 논술이죠? 근데 조금 수준이 좀 지문도 짧고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진 않아요. 예, 그래서 제시문 나오고 논제가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서울대 이제 인문 쪽이고요. 그 다음에 경상대 사회과학 계열, 그 다음에 자연계는 당연히 수학도 나오죠. 과학도 나오고. 이렇게 이거 선생님 어디서 났어요? 제가 어디서 납니까? 당연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에서 사진을 찍은 걸 파워포인트로 만든 거죠. 해설까지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출제 근거, 출처까지, 교과서 페이지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저 잘 찾아봤습니다. 어디서 냈는지. 교과서에서 출제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면 위반이거든요. 고대 넘어갑니다. 고대는 올해 발표했죠. 고대 면접이 좀 충격적이죠. 비대면 면접하겠다. 학교 추천, 학업 우수형, 계열적 합병 여러분 이런 데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비대면 하겠다. 그래서 학교 추천하고 학업 우수형은 영상을 업로드 해달라. 그 다음에 계열적 합병, 고른교 이런 거는 현장에서 영상 면접을 녹화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 특성화동을 졸업한 재직자는 화상 면접하겠대요. 그래서 면접이 지금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연세대는 땡큐입니다. 왜? 작년까지 면접행에서 제시문 기반 면접 봤는데 올해는 제시문 기반 면접 안 본다. 서류 기반 면접 본다. 되게 쉬워졌죠? 면접이 쉬워진 겁니다. 연세는 땡큐. 그 다음 경희대는 출제 문학 면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시문 기반입니다. 아주 쉽습니다. 쉽습니다.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찬반. 근데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뭐냐면 갑자기 찬성했다가 10분 안에 논지를 바꾸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면 이렇게 토의 토론 과정 중에서 자기 의견을 바꿔도 돼요. 왜냐하면 틀렸는데 계속 이렇게 갖고 있는 것도 학생답지 않아요. 배우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논지를 좀 바꾸면 좀 경희대는 좀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경희대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의학 계열까지 찬반 의견 면접을 묻고 있습니다. 논술 같지만 말로 하는 논술이다. 제시문 기반 면접. 선생님 이거 어디서 났어요? 어디서 났습니까? 당연히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추가 질문 있죠? 이 사람이 찬성하면 이렇게 물어보세요라고 교수님들한테 갖고 온 거죠. 법안 통과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던지라는 거야. 법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추가 질문 던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쪽 편 의견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편의 의견도 예상된, 논술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논술과 면접의 핵심은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재반박, 예상되는 추가 질문에 대한 재반박을 할 수 있다면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면접과 논술에서 이기려면, 평가자를 이기려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이 아니라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재반박을 할 수 있다면 그 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 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A시 모범 답안까지 착실히 나와 있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본 어디에 있나? 입학처 홈페이지. 고려대 거 보겠습니다. 거기 논술이에요. 좀 제시면 좀 이거는 서울대 거보다 좀 기네요. 예, 잘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표 보니까 폐기물 처리장 눈치채셨어요? 출제 의도가 좀 보입니다. 출제 의도가 보입니다. 논제 보면 또 폐기물 처리장 여론조사 나오고요. 자, 1번, 2번, 3번. 자,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 이과 같은 경우는요, 좀 수학과학적 역량이 필요하지만 재지문기만 면접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관점만 잡으면 거의 붙습니다. 관점만 잡으면 붙습니다. 작년에 고대 같은 경우 4차 산업혁명 물어봤거든요. 관점만 잡으면 됩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제시문을 쭉 살펴봤지만 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안 하려고 그래?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공동체주의와 개인주의. 아주 간단한 걸 물어봤습니다. 고1 때 통합사회에서 물어보는 그런 교과에 통합사회나 사회교과에서 많이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교과서 탐구활동, 형성평가, 생각해보기, 심화활동, 연습문제 뭐 이런 데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문계 교사이기 때문에 인문계 사회탐구 교과서, 국어교과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시문 기반 면접 보고예요. 이과는 수학과학이죠. 이과도 수학과학 교과서, 통합과학이나 과학교과서, 뭐 물리원 교과서, 뭐 화학원 교과서, 생명원 교과서, 수학 탐구활동이나 교과서 탐구활동이나 형성평가 이런 데서 계속 출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과서 탐구활동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교과서 탐구활동 반드시 풀어봐라. 특히 뭐 경영경제 관련 애들은 뭐 풀어봐야 돼요? 경영경제 가려면 경제교과서 하나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통합사회 교과서 풀어봐야겠지. 이게 죄수의 딜레마, 프리즌스 딜레마라고 하는데 논술에서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제가 논술 가르칠 때 죄수의 딜레마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열 몇 개 대학씩 출제됐는데 요새는 이게 좀 논술에서는 좀 안 나오고요. 오히려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예, 게임 이론의 1장 1절에 나오는 죄수의 딜레마 문제인데 이 면접에서 물어보기 딱 좋아요. 딱. 이 학생이 어떤 걸 선택할 건지 이걸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교과서 탐구 활동에 나왔습니다. 서울교대 제시문 기반 면접에 어디서 나왔다? 교과서 탐구 활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사 이슈도 좀 알면 좋아요. 근데 이슈는 일반 이슈와 딜레마 이슈가 있다. 일반 이슈는 미세 플라스틱 나쁜 거잖아. 치약에 들어있는 미세 플라스틱 나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찬반이 있을 수 없죠. 시험은 그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딜레마 이슈, 딜레마로 나누는 거. 양심적 병행범우 양심의 자유다. 안 가도 돼. 아니지. 한국 사람이란 병행범우 다 해야 되지. 워마드 일배. 표현의 자유야. 아니야. 사이버 폭력이야. 이렇게 극단적으로 딜레마 이슈, 딜레마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제시문 기반 면접의 보고다. 소재의 보고다. 제주도 난민이 왔을 때 한국사에서 단 한 번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난민을 신청한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처음에 겪는 일이죠. 한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고 논술 면접 문제에서 입시에서 쏟아진 거죠. 어떻게 생각해? 국제사회 의무야? 아니야. 자국민 우선이야. 이 사람들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잖아. 이렇게 딜레마 이슈를 제시문 인문 면접에서는 물어보고 있다. 이과는 수학과학 문제고. 그 다음 상황 기반 면접. 이거는 의대나 교대나 그 다음에 특수 목적 대학에서 주로 물어보고 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면접이다.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면접이다. 지금 3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서류 기반 면접보다 어려운 게보다 제시문 기반 면접보다 어려운 게보다 상황 기반 면접, 교대나 의대. 이렇게 여러 명의 교수가 여러 명이 토의 토론. 선생님 토의 토론이 뭐예요? 토의는 협력적인 의사 과정입니다. 서로 토론하고 합리적인 의사를 결정하는 결론을 끌어가는 과정이라면 그죠? 토론이라는 건 찬반 토론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의견을 근거를 밝히면서 설득하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이 토의인지 토론인지 집단 면접이 있을 때는 내가 토의인지 토론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교대 같은 경우 1대1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MMI 면접,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의대 걸 들고 왔습니다. 방 5개를 지나갈 때 60분이 걸립니다. 수능 최저가 없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 있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논술 보는 게 낫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1번 방을 지나갔습니다. 저 여학생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창백한 푸른 전, 더 페일 블루 닷. 보이죠? 1호가 명왕성인가요? 지나가다가 잠깐 사진기를 돌려서 지구를 살짝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창백한 그 사진을 보고 코스모스를 지은 칼 세이건이 더 페일 블루 닷,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정말 멋있게 표현했죠?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과학의 어떤 공통과학으로 물었고, 2번 소득과 의료 비출에 대해서 경제 문제 물었고, 3번 너 자신을 동백매와 목련 중에 하나를 가지고 설명해봐. 추가 질문? 그러면 네가 존경하는 인물을, 임금이나 뭐 인물들을 동백매와 목련으로 표현해봐. 4번째, 페이스북에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설명해봐. 5번째, 시타르트의 삶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물어봤어요. 영혼까지 탈탈 털릴 것 같습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릴 것 같습니다. 60분 동안 방 5개를 지나갑니다. 의대에서 주로 본다고 해서 의대 다중 미니 면접 MMI라고 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이렇게 상황 기반 면접, 교대나 특수 목적대 의대, 특히 교대나 여러분 의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면접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럼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장 근거, 주장에 채점할 수 없죠. 찬성한다면 100점이고 반대하면 빵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거, 논거를 정확하게 대셔야 되고 사례를 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술, 선생님 사례가 없어요. 그럼 상세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하시면 됩니다. 주장, 근거, 사례, 앞자만 따서 주근사라고 외우면 됩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자, 화면에 대고 말하세요. 쪽팔린 거 없잖아요. 아무 뒤에 없죠. 주근사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주근사 외우셔야 돼요. 면접에서 외워야 될 건 주근사입니다. 주장, 근거, 사례입니다. 선생님 근거까지 말하면 안 돼요. 말이 너무 짧아요. 사례까지 말해야 길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말하면 안 돼요. 특히 남학생들 그냥 10초, 20초 이렇게 짧게 말하면 안 됩니다. 예? 짧게 말하면 남학생들 말 너무 짧게 해요. 제가 남학생들한테 혼냈어요. 말 너무 짧게 하거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친구들한테. 제가 남학교에 있었거든요. 다시 태어나면 독립투사하라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변을 안 해요. 길게 말하셔야 됩니다. 30초 이상 길게 말하세요. 여러분은 이제 10분 이상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말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원자력 발전소 이용을 반대합니다. 그럼 찬성하면 빵점인가요? 아니죠. 주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거의 정합성을 판단하는 거. 왜냐하면 때문입니다. 그죠? 이어지는 구절이죠. 근거의 정합성을 채점한다. 선생님 더 길게 말하고 싶은데요. 근거 하나 더 들어. 더 길게 근거 더 들어. 사례는 뭐예요? 독일을 들고 있죠. 더 길게 말하고 싶어 영국의 예를 들어. 주장, 근거, 사례. 따라합니다. 주근사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주근사. 면접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사례입니다. 주근사. 프랜차이즈 가맹점 논란이 오고 있습니다. 주장, 근거 뭐야?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소서의 면접에 50%는 해결된다.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는 순간 자소서 면접에 50%는 해결된다. 사례, 피자헛 드는 거죠. 다른 거 들어도 되고요. 근거, 사례. 논리적 말하기 방법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3단계 말하기 방법. 주장, 근거, 사례의 3단계 말하기 방법이고 가장 논리적인 말하기의 기본이다. 사례까지 들어라. 주장, 근거, 사례. 이거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례. 예를 들면 예컨대 다시 근거의 접속은 왜냐하면 사례는 예를 들어 예컨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걸 주장, 근거, 사례라고 하고요. 자, 4단계로 말하는 거. 프랩. 영어 소리 죄송합니다. 포인트, 리즌. 따라해보세요. 리즌. 발음 좋죠? 사례, example, 포인트, 주장. 이렇게 4단계로 말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고요. 제가 읽은 책에 의하면 그리스의 소피스트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변론했다고 합니다. 제가 진학 진로 강의 다니면서 프랩을 굉장히 처음으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 학부모님한테 많이 소개를 했는데요. 요즘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프랩, 포인트, 리즌, example, 포인트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게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이게 미국으로 들어가서 오레오로 바뀝니다. opinion, reason, example, opinion. 이게 주장이라는 뜻입니다. 주장하다, 포인트, reason, example, 포인트. 미국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레오, 과자 아닙니다. opinion, reason, example, opinion. 똑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 학교 학생 걸 들고 왔습니다. 저는 통번역 전문가 꿈을 위해 외국어 대학교에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장, 포인트,
왜냐하면 이유 이 학교에서 배우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 그리고 보기 힘든 통번역 동아리들은 제 꿈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리즌 이유 이그젠플 실제로 예를 들어 이 학교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수미상관 양괄식 그래서 꼭 외국에 들어갔습니다. 한번 확인사살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사살 아니죠? 좋은 말 아니네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아직 안 배웠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두괄식이라기보다는 수미상관 또는 양괄식이라고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자소서 논술 면접은 두괄식이라기보다는 두괄식을 포함한 양괄식 수미상관 한 번 더 잠자는 교수한테 두괄식으로 해서 좀 잠을 깨우고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해서 강조해 준다.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 포인트 또 해보겠습니다. 문석현의 이런 책이 기억에 남습니다. 포인트 주장 왜냐하면 리즌 예를 들어 이그젠플 좋죠? 따라서 포인트 POINT 포인트 됐습니다. 그래서 프랩입니다. 줄여서 뭐라고 한다? 프랩. 자, 또 해보겠습니다. 저희 체육교육과 간 학생입니다.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포인트 주장 왜냐하면 리즌 예를 들어 예컨대 이그젠플 따라서 포인트 4단계 말하기 방식 제가 학교에서요. 자소서 글쓰기하고 면접 글쓰기 강의를 하거나 방과 보충할 때 기승전결로 가르쳐 봤거든요. 안 돼요. 기승전결은 또 안 돼요. 그 다음에 3단계로 한번 가르쳐 봤거든요. 서론, 본론, 결론. 이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은요. 되게 이렇게 스토리가 안 나와요. 너무 짧아요. 그리고 너무 직선적이에요. 이 3단계로 하면. 그죠?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이런 식의 어떤 글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런 거 있잖아요. 구호 같은 3단계 말하기 방식 같아서 좀 그래요. 자, 이거를 프랩이라고 합니다.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 포인트 이렇게 되겠습니다. 프랩이라고 한다. 그다음 스타, 시츄에이션, 태스크, 행동, 액션, 결과, 리절트 해보세요. 리절트 발음 좋죠? 리절트 결과, 상황, 시츄에이션, 스타입니다. 이거는 보통 근거를 밝히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밝히는 말하기 방식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튜 델루카라는 사람이 만든 거서 여러분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이건 뭐냐면 면접관이 가장 궁금한 질문지가 4개다. 면접자가 처해진 상황,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과제를 부여하느냐, 태스크,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취했느냐, 실천, 행동, 액션,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리절트. 이래서 이게 스타라는 거, 이 스타, 앞자만 다 스타라고 하는데 면접관이 가장 궁금해하는 면접자에게 던지는 4가지 질문, 상황, 과제, 행동, 결과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4가지를 뭐라고 한다? 스타라고 한다. 엄마가 아파, 성적이 안 나와, 문제 상황 발생, 시츄에이션, 근데 나는 공부하고 싶어, 태스크, 그래서 액션 취했어, 습관을 들였어, 그래서 그 결과 올랐어 성적이, 스타, 그죠? 스타입니다. 스타. 면접관이 면접자의 가장 궁금한 상황 질문 4가지로 나눠서 질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어 해야 하는데 애들이 안 들어, 문제 상황, 시츄에이션, 그래서 과업을 부과해, 태스크, 그래서 액션 취했어, 그래서 그 결과, 리절트,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결과. 그래서 4단계로 말하는 방식. 이거를 글쓰기로 하면 자소서고 말로 하면 면접인 거죠. 스타. 아까 프랩하고는 좀 다르죠. 프랩이 근거를 좀 강조한다면 스테는 상황의 해결책을 좀 강조하고 있다. 주도적이지 못해. 문제 상황, 시츄에이션, 태스크, 과업. 영어 너무 잘 쓰죠. 영어 너무 발음 좋죠. 그 영어 선생님 아닌데. 그 다음에 액션, 행동 취하고, 리절트, 결과, 스타, 프랩 스타. 그렇습니다. 자, 외우겠습니다. 3단계 말하는 방식 3가지. 이거 말고도 많은데 실제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들이 보는, 학생들이 보는 프로그램이어서 가장 학생들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에서 할 수 있는 거 해보겠습니다. 주장, 근거, 사례. 주장 말하고 근거까지 말하면 안 돼요. 사례까지 말해야 돼요. 그다음 프레, 포인트, 리즌, 이그젠플, 포인트. 그다음에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외우시면 됩니다. 스타. 거의 다 끝났네요. 질문을, 어떤 사정관이 말한 걸 제가 찍어왔습니다. 질문을 잘 이해 못했으면 다시 질문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너무 무리하게 많이 떨어요. 진정시키는데 5분 걸렸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는 건 뽑을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고 얼마나 사고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회과의 정답은 없어요. 형은 긴장하지 마십시오. 여학생 우는 학생 있는데요. 울면 떨어져요. 우는 기간 동안 시간을 빼주는 게 아니에요. 남학생 안 울죠? 뽑힐 것 같습니까? 남학생 웃어요. 웃으면 안 돼요. 썩소 날리면 안 됩니다. 더 나빠요. 자, 면접은 짧게 말하면 손해입니다. 자, 이게 유명한 법칙. 제가 만든 최승우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이름 최승우인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1분 30초 법칙이라고 있어요. 1분 30초 미만으로 말하면 되게 없어 보이고 1분 30초가 넘어가면 되게 지루하대요, 인간이. 그래서 유명한 1분 30초 면접의 법칙이 있는데 이제 면접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1분 30초까지 할 필요는 없고 한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말하는 거. 최대한 답변. 남학생들 10초, 20초만 말하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지원하는 대학에 반드시 입학할 것이라는 인상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갑이에요. 제한된 시간 내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그죠? 자신감 있게 말하세요. 학생, 안경 왜 썼어? 저 눈이 나빴었는데.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저 잘 보려고 안경 썼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입학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서울대 두려워합니다. 왜요? 카이스트로 갈까? 연고대로 갈까? 성대로 갈까? 의대로 갈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갑이에요. 지나치게 긴장하지 마십시오. 알겠어요? 자신감이 생명입니다. 자신감이 생명입니다. 면접은 자신감이 생명입니다. 면접은요, 평가자 입장에서 남이 아닌 자기를 소개하는 시험이에요. 내가 기계공학과를 쓰는데 기계공학과는요, 단 1초도 교양 과목이 아니면 생명을 안 배우는데 제가 생명 활동 많이 했다고 생명 얘기를 주장창 얘기하면 교수는 아름답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평가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해봐. 이게 아니에요. 평가자 입장에서 사고를 해야 돼요. 평가자 입장에서 평가자가 관심 있는 정보를 학생부에 찾아서 말을 하는 시험이 뭐다? 면접인 거죠. 면접은 평가자 입장에서 말하는 시험이다. 평가자 위주의 말하기 시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시고요. 모집 요강 유의사항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그 대학만의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하십시오.